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개별 등기랑 지분 등기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별 등기와 지분 등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며 각각 장점과 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컴퓨터 영상으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개별 등기와 지분 등기 어떻게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일단 이름이 다르죠? 개별 등기, 지분 등기. 개별 등기는 개별적으로 하니까 개별 등기. 지분은 지분을 주니까 지분 등기. 간단하죠?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설명을 좀 하나씩 해드리도록 할게요. 개별 등기, 이제 사실은 개별 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이 법률 용어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별 등기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 건데, 보통 그냥 일반 등기나 아니면 구분 등기, 구분 등기도 이제 사실은 그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이런 데 쓰는 용어인데, 단독주택에는 구분 등기란 말은 잘 쓰지 않거든요. 법률 용어로는 구분 등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개별 등기란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해서 하는 것이고, 간혹 기획부동산에서 이 개별 등기를 지분 등기로 설명할 때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개별 등기는 그냥 일반 등기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지, 개별 등기를 지분 등기로 설명한다고 하면 그거는 되게 잘못된 거다. 그리고 그런 매물은 사시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100%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제주도 부동산에서는 대부분 설명하는 개별 등기는 이 구분 등기를 설명하는 방법이고, 투자와 실수요 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지분 등기를 한번 볼게요. 지분 등기. 지분 등기는 이제 주식이나 아파트로 설명을 하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그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는 겁니다. 전부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소유하는 거죠. 우리가 주식도 뭐 삼성 주식의 일부를 지분을 사는 거지, 삼성의 주식 모두를 다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의 일부를 소유하는 게 지분 등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내 것이 아니고 그 일부를 소유함으로 내가 소유한 부분만큼만, 내가 소유한 부분 10개 중에 1개의 지분이 있으면 그 1개만큼만 재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요.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땐 그 지분권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죠. 이제 우리가 재건축 이런 거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전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지분 등기는 기획부동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자, 100평 사세요, 200평 사세요 해서 가보면 그 100평, 200평을 잘라주는 게 아니라 지분으로 줍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좋죠. 땅 거래는 지분 등기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저는 땅 거래는 지분 등기를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식으로 실제로 돈을 버는 분도 계시고 사기를 당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이게 너무 나쁘다고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이 방식으로 돈을 번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인터넷 카페, 뭐 토지 투자 모임 이런 거 하셔가지고 한 땅을 5명에서 이제 공동 지분으로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잘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씩 가져서 그 땅을 파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게 뭐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사실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개별 등기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 요소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지에는 저도 좀 부적합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걸로 돈을 버신 분은 계시는데요. 하지만 주택에는 좀 효율적인 방법일 수도 있다. 뭐 아파트나 오피스텔 이런 것도 다 토지는 지분 등기로 갖고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개별 등기를 나타내는 표예요. 보시면은 땅이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 있고, 또 땅이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 있고, 땅이 하나 있고 주택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토지 2 사면서 주택 2 사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예. 이렇게 사는 게 개별 등기입니다. 일반 등기, 구분 등기. 이거는 뭐 굉장히 일반적인 거니까는 뭐 굳이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걸 이제 개별 등기라고 합니다. 근데 반해서 이제 지분 등기는 어떠냐면,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땅이 하나씩 잘라져 있죠? 도로 끼고, 여기 이제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도로를 붙어 있고, 도로 붙어 있고, 도로 붙어 있고. 요건 이제 이렇게 땅을 이렇게 잘라서 택지 개발을 했거나 아니면 땅을 잘라서 분양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땅은 잘려져 있는 땅을 사서 매매하시는 걸 개별 등기, 일반 등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분 등기는 보시면 토지는 하나예요. 토지는 하나인데 한 토지에 주택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주택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3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선 임의로 이렇게 뭐 석축을 쌓던가 해서 담을 만들어 놓습니다. 대부분 한 3분의 1 정도로 해서 담을 만들어 놔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 땅을 3개로 나뉜 땅을 점유하시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일반 개별 등기보다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이 땅에 건폐율이 좀 남았어요. 그래서 좀 조그만 걸 하나 더 짓고 싶어요. 그러면 개별 등기는 여기에 이제 내 땅이니까, 당연히 나 혼자 땅이니까 건축하는 게 가능한데, 여기에다 뭘 지으려면 이 두 사람이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면 여기다가 뭘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불편한 건 있겠죠. 분명히 내 땅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석축도 해놓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땅을 갈라놓고, 그러고 나서 석축도 다 쌓아놓고 출입구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해서 이제 분명히 나는 이제 지분 등기로 했지만 여기가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건폐율이 좀 남아서 뭘 조그만한 걸 하나 짓고 싶어. 근데 개별 등기는 그냥 아무 허락을 안 받고 지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추가 건축을 하시려면 이 두 분의 허락도 같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불편한 점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사실 불편한 점은 맞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드린 이런 상황이 제 생각에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를 알려드리면, 보통 이렇게 지분 등기로 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자연 녹지에 짓는다 그러면 건폐율이 20%죠. 그러면은 대부분 건축을 20%를 꽉 채워서 짓습니다. 20%를 거의 꽉 채워서 지어요. 만약에 용적 건폐율이 40%다. 그러면 거의 40%를 꽉 채워서 짓습니다. 남겨서 짓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그래서 뭐 대장 때 보면 19.97% 이런 식으로 해서 대부분 건폐율을 꽉 채워서 짓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흔치 않다. 그리고 그렇게 추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단점은 단점이니까요. 분명히 지분 등기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등기가 좋으냐 지분 등기가 좋으냐 하면 당연히 개별 등기가 좋아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개별 등기를 매입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뉴스를 하나 가져온 건데요. 빨간 줄을 쳐본 것만 보시면은 이제 제주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법이 있는데, 올해 5월 22일까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공유 지분으로 위치를 특정해서 1년 이상 점유하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 분할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지분 등기로 매입을 하셨어도 1년 정도 살았으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잘라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거 지금 10년째 제주도에서 하고 있어요. 이 특례법은 이제 국토계획법이나 건축법 등 분할이 규제되는 규정을 배제하고 신청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주도에서는 3필지 이상 못 자르죠. 자를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여긴 가능합니다. 이 특별법으로서는 9채를 자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등기를 매입하셔가지고 토지를 이렇게 자르시면 개별 등기되는 걸 소유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개별 등기하고 지분 등기가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당연히 개별 등기를 선택하시는 게 맞는데, 개별 등기랑 지분 등기가 똑같은 집인데 지분 등기가 가격이 현저히 낮다면, 그래서 개별 등기 주택보다 가격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이라면 저는 지분 등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무조건 지분 등기니까 배제하실 필요는 없다. 이 생각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무조건 지분 등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꼭 그렇진 않다는 거. 그리고 이런 특별법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결론을 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결론 크게 돼 있죠. 개별 등기가 지분 등기보다 확실하게 유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도 맞아요. 이거 윈. 그 다음 지분 등기. 그리고 같은 조건이라면 개별 등기를 선택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저도. 하지만 같은 조건일 때 지분 등기가 가격 조건이 훨씬 유리하다면, 한 20-30% 정도 저렴하다면 지분 등기를 무턱대고 두려워하실 건 아니다. 투자용으로 주택을 매입하시는 거라고 하면 지분 등기로 매입하신 후에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서 개별 등기로 만드시면 되고, 실거주용이라 그러면 뭐 주택을 실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혀 개별 등기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지분 등기 주택이 좋은 가격에 나왔다면 무조건 지분 등기라고 거부하실 건 아니고 한번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좀 두서없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결론의 요지는 이거예요.
지분 등기는 무조건 피해야 된다. 토지는 무조건 피하세요. 토지는 무조건 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주택이면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타운하우스 같은 데 보시면 이제 그런 거 있어요. 타운하우스가 9채 있어요. 9채 있는데 한 3채는 개별 등기고 한 6채는 지분 등기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도로에 붙은 것만 개별 등기고 안쪽에 있는 건 전부 다 지분 등기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다 똑같단 말이죠. 분양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럴 때는 당연히 개별 등기돼 있는 걸 먼저 사시는 게 맞죠. 그렇게 돼 있을 땐 당연히 개별 등기돼 있는 걸 먼저 사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별 등기된 주택이 있고 똑같은 주택이요. 타운하우스 9채가 있는데 개별 등기된 주택이 3억 5천이에요. 근데 안쪽에 지분 등기되어 있는 주택이 2억 7천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피하실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또 은근히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너무 지분 등기라고 피하실 것만은 아니고 이것저것 한번 잘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 개별 등기보다 지분 등기가 좀 유리한 조건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는 지분 등기를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 송 소장한테 전화를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송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